반갑습니다. 삼국통일가 원효 46화 금샘 5편이 이어집니다. 원효와 어상, 윤필 세 사람은 용제를 따라 이각정도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은 험하지 않았고 사방 산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변엔 집채만한 바위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중 불꽃 같은 한 바위를 용제가 가리키더니 단번에 다람쥐 모양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기공자태가 완연한 어상도 단번에 바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신임,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입니다. 원효와 윤필은 아무리 봐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효도 환갑을 바라보지만 젊었을 때는 화랑으로 단련된 몸이 아닙니까? 화랑도 보통 화랑입니까? 내얼신국 무술대회에서 장원을 해 선덕여왕으로부터 환두대도를 하사받았던 몸이 아닙니까? 비록 나이는 들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요가 국순도로 단련된 몸이라 바위 타기는 식은 죽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험한 설악산 금강굴도 타고 올랐고 사만의 기환계시 꼭대기 석굴을 제접드나들지 기어 올랐는데 이상하게 3장 정도의 바위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윤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용제와 어상이 다시 내려와 칠령골을 내려줘 잡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상과 원효, 윤필 세 사람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 샘을 보는 순간 한이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위 꼭대기 운물은 어림짐작으로 둘레가 10자쯤 되고 깊이가 7지쯤 되는 삼각형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산바람에 잔물결 치는 수민이 햇살을 받아 황금색이었고 금방이라도 금빛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첫눈에 범어가 내려온 성소라는 것을 감지하고 두 손을 모으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과연 암상검정이구나. 다음날부터 어상은 금샘에서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사바세계를 주재하는 범천왕에게 기도를 올리고 윤필과 원효는 법회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선 범천왕의 가피를 받기 위해 그랑산이란 이름을 금샘이 있는 금정산이라고 바꾸고 산 전체의 지기부터 다져나갔습니다. 황산강으로 파도처럼 흐르는 바위를 바루봉, 진의 행국인 뇌를 쪼는 듯한 남쪽 봉우리를 닭 한 상의 쌍개봉으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동쪽 봉우리는 닭이 운다고 계명봉이라고 명명하고 꼭대기에 자웅석계란 암수 닭 모양의 바위를 직접 깎아 외의 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쪼았습니다. 법회 장소인 금정상 중활 계알지를 금성이라고 불렀고 용바위에 저만을 하듯 길을 불어 넣어 주변 마을을 지키게 하고 마을을 청룡이라 이름지어 다시는 재앙이 없고 용제의 소원대로 배불리 먹게 해주었습니다. 원효의 유일한 제자 무에는 제자들이 거지 패거리들을 다시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20년 전 거지들은 때로는 죽은 이도 있었고 아직 동량제를 못 벗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예를 따르던 몇몇 무리들은 무예춤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더욱 흥겨운 구경거리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긴급 훈련을 시키고 매일 무예춤, 무예가 연습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월, 모일 새벽 동쪽 동털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중은 꾸역꾸역 구름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금성의 틀을 잡고 원효의 대법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찍이 논밭에 씨를 뿌리고 짬을 내어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당만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병을 지원하는 이는 지게에 이불이며 먹을거리를 싸들어오며 지고 왔습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 뜻있는 젊은 성녀들이 조를 짜 스스로 만든 무기를 들고 곡식을 지고 금성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을 잡고 늙은이는 자식의 등에 업혀왔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단체로 황산강에 배를 띄워 배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황산강 호포 나루터엔 수십 척의 배들이 정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라벌에서 온 귀족들은 말이나 가마를 타고 속속 도착했습니다. 대국통을 비롯해 내노라는 고성 대독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들은 원어를 비속이라 부르며 파괴성이라 취부했기 때문입니다. 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마음대로 머리를 기를다는 유도 있지만 원어가 여는 법회는 종단의 예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 미연틀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건성들은 호의호식하며 기적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괜히 원효가 나서서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인기몰이로 백성을 혹세무민시킨다고 있다고 질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심 원효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대국통 자장과 뜻있는 고성대덕들은 비록 법회에 참석 않았지만 협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색연덕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금정산, 해월사, 가까운 백양산 서남사의 뜻있는 젊은 성녀들과 대국통 자장의 명을 받은 영치산 통도사의 학생들이 금정산 덜머리부터 대중을 안내하고 접수를 받고 질서를 잡아 나갔습니다. 소달고지에 가득 싣고 온 사람들은 그를 위해 산 아래 접수처를 마련하고 쌀을 받았습니다. 접수처는 청록마을 어기와 동네 쪽 들머리, 황산강, 나루포, 나루터 세 군데를 분산시켰습니다. 곡식을 이고지고 온 대중들은 장부에 거처와 이름을 적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혹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편에 쌀을 보내거나 이른가 금액을 대신 적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하늘은 푸르고 금정산은 녹음으로 우거졌습니다. 한낮 땡볕이 따가웠지만 대중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패당 인근 임시당간에는 큰 개불이 걸리고 금정산성 호국 대법회와 나무와 미타 불을 쓴 깃발이 간두에 매달려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법회장 금성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사방 경사진 곳이라 어디서도 원효의 모습을 보기가 용이하게 사전 평탄 작업을 마쳤습니다. 법회에 장애가 되는 나무나 비탈진 곳은 평탄 작업을 하였습니다. 곳곳에 마련한 임시 공양간에서는 파장 붙이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사람들은 주먹밥을 하나씩 받아 나무 그런에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막걸리나 주전버리를 파는 약사바른치도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파는 장사치를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참지 못하고 막걸리 맛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20년 전 원효가 부곡마을의 거지들과 무예춤을 추고 무예가를 부르며 제주를 넘던 모습을 기억하는 대중은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며 입에 침을 튀겼습니다. 어떤 이는 과연 원효가 20년 전의 모습으로 제주를 넘을 수 있을까 하고 내기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극락행의 보장보다는 원효의 제주와 몸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정화가 지나자 금정산 금성법회장 주위엔 발 디딜 틈도 없어졌습니다. 이시가 되자 대중들의 아우성 속에 기발건 사람들은 먼저 해월사 쪽으로 하나 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어슴푸레한 풀벌레 소리 같기도 했고 어찌 들으면 한여름 대낮 잠길에 듣는 소나기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귀를 세웠습니다. 뒤늦게 소리를 감지한 사람들도 일제히 목을 빼고 까치발을 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능선을 타고 메아리쳐 우레가 치듯 법회장을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성 법회장에 모인 대중은 일제히 목을 빼고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환갑을 눈앞에 둔 원효가 누드기 장삼을 걸치고 위풍당당하게 거지 패거리들을 이끌고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거지들은 입성은 초라했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머리에 울긋불긋 술을 단 종이국가를 쓴 이도 있었고 못이 두근에 꽁기털을 꽂아 모양을 낸 이도 있었습니다. 큰 바가지에 환을 쳐 모양을 낸 이도 있었고
바가지에 구멍을 뚫어 얼굴에 쓴 이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큰 바가지를 2개 엮어 허리춤에 차고 2손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작은 바가지에 속을 파내어 목탁 모양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지 패거리는 박을 두드리며 좌우 열을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며 부패장 함 복판 빈 공터로 유유히 들어왔습니다. 언뜻 들으면 무질서하게 마구 두드린 것 같았지만 크고 작은 바가지 소리는 일사불란했고 무척 조화롭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소리는 천천히 두드린 듯 하였으나 어느새 사람들을 긴장시키듯 빨랐고 때로는 천천히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강한 듯 빨랐고 빠른 듯 느렸습니다. 그 소리는 질서정연한 듯하며 끊임없이 불상 변화무상했습니다. 거지들이 두드리는 바가지 소리는 사랑과 자연이 소통하며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과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과 사사물물이 어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바가지 소리는 단순한 듯 하면서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모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30여 명의 거지들이 좌우로 열을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바가지를 두드리며 춤을 추는 춤은 한때 서라버려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드리는 바가지 소리는 유달리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고 사로잡았습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고조되자 엉거주춤 양팔에 긴 소매자락을 덧붙인 무예가 바가지를 받쳐들고 아주 느린 사위로 혼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몇 번 무예의 심금을 울리는 춤을 본 사람들은 2손을 모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예는 피리 소리에 따라 뱀이 머리를 흔들듯 엄지발가락을 고추 세우고 시선을 허공에 고정한 채 하늘을 향해 바가지를 든 손을 휘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하늘에서 뭔가를 애틋하게 기원하는 듯 했고, 그러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를 받는 듯한 기도했습니다. 고개를 돌라 시선을 고정하고 엄지발가락을 고추 새기는 사위는 한 발로 땅을 디디고 선 자신에게 감사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 많은 미물이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듯 했고, 어찌 보면 진리를 깨달아 환희에 오열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온몸으로 신음하듯 번민하듯 움틀거리며 갈망하는 무예의 춤 사이에 대중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금을 울렸습니다. 무예는 불편한 다리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기도 하고 매든 것을 풀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된 무예가 퇴장하자 오녀가 박을 마구 두드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락없는 거지 왕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47화 금샘 6편이 이어집니다. 구독 바랍니다.